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이른바 산타랠리의 마지막 날이었죠. 3대 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특히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테슬라는 8%대, 엔비디아는 4%대 상승률을 보였고요. 미국채 10년물 여전히 소폭 상승세를 보이며 다시 4.6%에 머물렀습니다만 일단 그동안 많이 빠졌던 증시 반등하는 데 걸림돌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의외의 큰 폭 상승세를 보였죠. 코스피는 1.7%대 올라 2,440선 회복했고 코스닥은 무려 2.7%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700선도 올라섰습니다. 양 시장에서 개인은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부를 켰고요. 그동안 소외되었던 2차전지, 신재생 이런 쪽까지도 같이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트럼프 2기의 수혜 업종으로도 꼽히는 전력기기 관련주의 향후 전망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면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 최지현 아나운서의 굿모닝 마켓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입니다.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저가 매수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이번 반등을 기점으로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0.8%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26%, 1.77%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3대 지수는 지난 24일 이후 처음으로 일제히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대부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는 6일에 있을 젠슨왕 CEO의 CES 기조연설을 앞두고 4% 넘게 급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데이터 센터 건설에 8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1% 넘게 올랐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 전력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죠.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한동안 내리막길을 걷던 테슬라 주가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부진했던 4분기 인도량 발표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재차 내놓은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이었는데요. 캐노코도 제누이티는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여러 성장 기회를 앞두고 있다면서 목표가를 기존 298달러에서 404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경제지표도 시장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12월 ISM 제조업 PMI 지수는 49.3으로 발표되면서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여전히 기준선이 50을 밑돌고 있긴 하지만 이번 발표치는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제조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특히나 향후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주는 주문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고용지수는 홀로 후퇴하면서 확실히 최근에 새롭게 고용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 소식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과반인 218표를 확보해 하원 의장으로 재선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시장을 환호했습니다.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최소 5명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공화당이 단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는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발언에 나선 연준위원들은 연이어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선 토마스 바켄 연은 총재는 경기와 물가 모두 상방으로 나아갈 위험이 크다면서 특히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더 많은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을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 주말 사이 비둘기파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불편할 정도로 목표치 위에 있다면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연준위원들의 발언은 트럼프 재집권 후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견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02%포인트, 2년물 국채금리는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를 계속해서 밀어 올린 데다가 달러 강세도 주춤하면서 상승세를 더 키웠는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3달러, 76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연말 연초를 맞아 시장이 잠시 쉬어갔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본게임 시작입니다. 중요한 경제 지표도 다시 여러 발표될 텐데요.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는 12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월가에서는 현재 12월 신규 고용이 16만 개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괜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탄탄한 고용시장 추세가 이어질지 혹은 ISM의 12월 미국 제조업 PMI에서 봤듯이 고용 활동이 약화하고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에는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는데요. 앞서 연준이 점도표에서 올해 목표 금리 전망을 상향한 만큼 이번 회의록도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1월 첫 5거래일이 그 해의 시장 흐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이번 주 일정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지켜보시면서 연초 방향성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현지 아이폰 판매량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애국 소비를 등 기업은 토종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입지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 정부가 재차 보조금을 풀기로 하면서 격차는 더욱 좁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회심의 카드였던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여전히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팀 쿡 CEO가 이례적으로 3차례나 중국을 찾았지만 아직도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 사이 현지 경쟁사들은 자체 AI 기능까지 적극적으로 내놓으면서 멀찍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은 애플의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노른자위인 터라 최근 자존심을 굽히고 새해 맞이 세일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구형 제품뿐만 아니라 최신 아이폰 시리즈도 할인 대상에 들어갔는데 이미 출시 직후인 지난 10월에도 할인 행사에 나섰던 걸 감안하면 중국인들의 아이폰 사랑이 차갑게 식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월가에선 애플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UBS의 데이비드 보그트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겨울이 찾아왔다고까지 표현하면서 지난해 4분기 이후 아이폰 매출이 시장 전망을 밑돌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중립 투자 의견과 함께 월가 기대치에 비해 한참이나 낮은 $236를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해가 바뀌고도 인공지능 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에 우리 돈 11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은 미국 AI의 황금 기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데이터 센터 한 종목에만 전체 연간 자본 지출을 넘어서는 뭉칫돈을 쏟아붓기로 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도 요청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에 빼앗긴 통신 네트워크 시장처럼 AI 영역 싸움에서도 밀릴 수 있다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최대 비트코인 현물 ETF죠.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에서 최근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하루에만 우리 돈 5천억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지난해 1월 해당 펀드가 뉴욕 증시에 처음 상장된 이후 일간 기준 가장 큰 순유출 규모였고요. 해당 일자까지 3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 최장기간 순유출이라는 기록도 함께 썼습니다. 지난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트럼프를 등에 업고 2024년 한 해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여전합니다. 스탠다드 & 차터드는 기관 유입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면서 올해 말 $20만 달러까지 갈 것으로 봤고요. 서시스 대학의 캐롤 알렉산더 교수 역시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이라며 여름쯤 $15만 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다 이후 $20만 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등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 패권 다툼은 올해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의 대중 제재에 중국 기업들은 핵심 인재 영입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2위 파운드리 업체 화홍반도체는 인텔 글로벌 부사장 출신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중국 출신의 팽바이 사장은 반도체 업계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으로 인텔에서 수율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연구개발 책임자, 글로벌 부사장 자리를 거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중국 국유 AI 기업인 BDI도 최근 IBM에서 30년 넘게 일한 반도체 전문가를 최고 기술 책임자로 모셔가기도 했고요. 영입 대상은 고위 임원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반도체 장비 업체인 자이스 SMT 직원들은 최근 화웨이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최대 3배 연봉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반도체 업계의 슈퍼홀로 불리는 ASML에서 일했던 직원도 2년간 매달 중국 채용 담당자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히 ASML을 포함해 미국과 유럽 반도체 업계에서 일했던 중국 출신 엔지니어들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에 맞춰 월가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대형은행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은행 연합체인 넷제로 은행연합에서 잇따라 탈퇴하고 있는데요.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발을 뺐고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도 현재 탈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줄탈퇴 흐름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앞다퉈 ESG 프로그램 등에서 대거 빠져나간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트럼프는 줄곧 기후변화는 사기다 주장하면서 집권 1기 당시 125개 이상의 관련 정책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등 강경한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기업들이 ESG 이니셔티브에서 광범위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일각에선 정치적 변화에 대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반도체주가 엔비디아 훈풍을 타고 이날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를 올해 최고의 반도체 종목 중 하나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도 $190로 제시했는데요. 이에 엔비디아가 3% 가까이 급등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였고 이에 우리 반도체주도 힘을 받았습니다. 또 오는 7일 CES 2025에서 AI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모멘텀이 재부각될 거란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한편 삼성전자가 HBM4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를 조기 생산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긴 만큼 올해는 HBM4에 전력을 대거 투입해서 반격에 나선다는 전략인데요. 이에 질 수 없죠. 경쟁자 SK하이닉스도 호재가 있었는데 CT가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지정했습니다. 향후 서버와 그래픽의 D램 판매가의 상승을 전망했는데 해당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매수 매력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관련주들이 같이 뛰어 올랐는데요. 윈팩이 21.12%, PSK홀딩스가 16.51% 올랐고요. 이오테크닉스가 11.76%, 테크윙이 10.76% 상승세 기록했고 또 SK하이닉스가 6.25% 시세 분출했습니다. 2차 전지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현대차의 전기차 5종이 최대 $7,500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번 보조금 지급엔 현대차가 작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캐즘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억눌렸던 투자 심리도 회복되는데요. 또 중국발 호재도 있었죠. 중국 상무부가 리튬 수출과 음극재 가공 기술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전기차 기업과 중국 배터리 기업의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주들이 들썩거렸는데요. 코스모 화학이 12.74%, 에코프로가 10.14%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비엠이 7% 넘게 상승했고 또 SKI 테크놀로지가 6.79% 강세 보였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도 시세 분출했는데요. 양자컴퓨터가 AI 기술 발전의 정체를 해결할 도구로 평가받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팅 부문이 신설되면서 세계적인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전날 뉴욕 증시에서도 리게티 컴퓨팅과 디웨이브 퀀텀 등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경쟁이 이제는 반도체에서 양자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요. 지난 2일 미국이 중국산 양자 컴퓨팅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규정을 발효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양자 컴퓨팅을 따라잡기 위해서 60개 이상 대학에서 양자 컴퓨팅 인재 양성을 위한 독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노르마도 미국 기업과 차세대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아이윈 플러스와 아톤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또 한국 첨단 소재가 29.91%, 바이로 로그 디바이스가 29% 넘게 올랐고 CQ센이 14.7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키트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최근 주위에 독감 걸리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독감 정말 독하기도 하고 또 전염성도 강한데요. 지난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31.3명으로 직전주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한동안 감소하던 코로나19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독감 환자가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급증하고 또 코로나19 환자도 늘면서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면 먼저 HLB제넥스가 15.69%, 수젠텍이 9.19% 올랐고요. 리가켄바이오가 8.55%, 카이노스메드가 8.41% 상승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디지털이 8.27%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새해 들어 국내 증시가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거래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크게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까지 들어왔는데 1월엔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1월 효과의 시작인 걸까요? 이번 주 CES의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 예정돼 있어 바쁜 한 주가 되겠는데요. 시장 복귀하면서 이번 주 준비하시죠. 코스피가 단숨에 244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1.79% 급등했고요. 코스닥은 2.79% 올라서 지난 3거래일 동안에 5.8%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과매도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치적인 변수와 반도체 호재가 맞물리며 일제히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수급적인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장 메이저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 모두 우리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선물 합쳐서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현물은 2,801억 원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도 3,204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만 홀로 6,985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이 1,433억 원 매수 우위였고 기관 735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2,200억 원이 넘는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부를 켰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가 컸는데요. 삼성전자가 1.87% 상승했고 SK하이닉스 6.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훈풍을 이어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네이버 등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아만 1% 내의 약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9개 종목이 일제히 올랐는데 특히 2차전지 대표주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비엠이 7.1%, 에코프로가 10.1% 급등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워낙 많이 빠진 가운데 현대차 전기차들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얼었던 투심을 녹였습니다. 그 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 소식에 이거래일 연속 급등했고요. 알테오젠과 HLB,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등 제약 바이오 섹터도 상승세에 시연했습니다. 클래시스만 0.19%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80전 오른 1,468원 4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위안화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화가 여기에 동조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미국 제조업 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오르자 1,470원 선 턱 밑까지 상승했었는데요. 이후에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역외환율은 1,468원대 제자리를 찾은 모습입니다.
환율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이전 같은 패닉은 진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외환 시장은 잔잔하게 문을 열겠습니다. 코스피 역사적인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앞으로 시장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의사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 등 굵직한 이벤트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미국의 ISM 제조 서비스업 PMI와 구인이직 보고서도 체크하시고요. 테마성 이벤트를 좀 보면 수요일에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그리고 목요일에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예정돼 있어서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요일에 CES가 열리는데요. 메인 행사에 앞서서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기조 연설에 나서고 LG전자가 LG 월드 프리미어를 개최하는 등 유수의 기업들이 기술적인 진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CES 주제는 몰입으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헬스테크, 양자 컴퓨팅 등 다양한 신기술들이 투심을 자극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8일 수요일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는데요. 외국인 매수세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예상치와 목표 주가를 낮추는 추세인데요. 이번 실적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지 아니면 저점을 더 낮추는지 가르는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죠. 한편 지난주 마지막 거래 시간외 거래에서는 드론 관련주와 마녀공장이 강했습니다. 드론주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무인기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고요. 마녀공장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KLN 파트너스가 마녀공장 지분 51.87%를 약 1,900억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에 강했습니다. 마녀공장 기업 가치는 약 3,700억 원에 평가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크게 뛰면서 이제 1월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도 반등한 만큼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번 주 큰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테마들을 중심으로 시장 흐름 면밀히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다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가 괜찮았고 네. 또 뉴욕 증시도 다시 기술주들이 좀 랠리를 보여줬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이유를 찾다 보니까 뭐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았다 예상보다 이제 그거는 뭐 사후적으로 이제 찾는 이유였고 네. 그동안 뭐 4거래일, 5거래일 뭐 이런 식으로 막 빠졌으니까 네. 한참 산타가 이렇게 선물 보따리 풀어야 될 시기에 오히려 뭐 있는 것까지 챙겨가니까 서운하던 차에 마지막 날 그래도 그동안 하락세에 대한 강한 반등이 나왔고 네. 우리 한국 관련 지수들은 뭐 오히려 미국 장보다도 더 좋았으니까 오늘도 한번 외국인들이 이렇게 도와준다면은 또 우리도
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미국 경기는 일단 뭐 주말에 나온 그 제조업 지표 네. 괜찮았잖아요. 50 미치긴 한데. 50 미치긴 예. 하지만 뭐 예상보다 좋았고 추세 자체가 이렇게 그래도 더 깔았는 것보다는 상승 다시 이제 우상향을 갖다가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되니까 뭐 금리가 조금 올라도 올라갔어요. 예. 예, 크게 뭐 시장이 개의치 않는 그런 양상인데 그래요. 이분 모셔서 예, 네, 자 바로 한번 또 이제 이번 주 시작해 봐야죠. 그런데 네. 뭐 기분은 그렇게 걱정은 안 되죠. 네,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위 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예. 뭐 상암동까지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기저기 뭐 사고도 많고 뭐 길도 막히고 미끄럽고. 네, 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걱정은 했는데 눈 많이 온 거 아니에요? 눈이 왔네요. 네. 네, 어제 눈. 어제 예. 눈이 왔고 어제가 소환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춥긴 춥네요. 네, 조금. 그래서 좀 그래도 미국장 좋아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왔습니다. 네. 아니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산타랠리가 기대에 못 미쳤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워낙 좋았으니까요. 미국 장이. 네,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네네. 물량도 조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뭐 세금 물량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이 존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때문에 사탄 랠리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사탄 랠리.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산타 대신 사탄이 사줬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도 좀 미국 시장이 대단했던 게 떨어지면 또 금방 오르는 게 맞아요. 너무나 매력적이긴 합니다. 곳에 또 엔비디아도 네. 직전 고점에 거의 유지가 되어 있고요. 테슬라도 같은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라고 하니까 저 큰 기업이 8% 가까이 오르는 그런 기업부터 하면서 일단 기술주 위주의 랠리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상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수급이 공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오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 둘이 같이 오르는 거는 또 강세장에 또 한 번에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상황이 엄청 바뀐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해석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너무나 뭐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분명히 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욕구도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전에 지수가 조금 더 강하게 또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현금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니즈들이 불러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롱이 조금 더 오르게 되면은 분명히 현금 확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이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어지간하면 다 올랐는데 이 애플이 뭐 0.2%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애플이 못 올랐네. 네, 애플이 요즘 핸드폰이 잘 안 팔리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안 팔렸어요. 핸드폰이 중국 쪽에서도 많이 안 팔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충성 고객들이 애플이 좀 많았는데 그런 특히 중국 쪽에서 충성 고객들이 많이 이탈을 하면서 조금 이제 점유율에 대한 그런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가 핸드폰도 그렇고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게 굳이 애플을 쓸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아이폰 16에서 조금 AI 기능을 추가한 그런 탑재된 그런 기능을 좀 출시될 것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상승세를 좀 꺾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애플은 또 애플일 것 같습니다. 아니 여전히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애플은 11월 들어서부터 다른 이렇게 M7들이 좀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서도 혼자 그냥 맞아요. 날라왔잖아요. 예. 그죠? 네,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 또 내년에 또 좋은 모습,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건 혹은 이제 차기 아이폰에 또 이제 또 AI 관련된 모멘텀이 추가가 되면은 또 금방금방 회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 랠리는 바톤 터치가 계속 이뤄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쉬어갈 때 애플이 올라가거나 혹은 테슬라 쉬어갈 때 애플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디바이스와의 싸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년도는 얼만큼 AI를 구현하는 핸드폰 혹은 이제 기기를 보유하느냐,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최근에 아이폰에 또 챗GPT 포함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반영이 되면 올해 또 애플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의 챗 GPT가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뭐 유료로 지금 구독하신 분들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미 무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최근에 예, 이제 예, 관련돼서 챗GPT가 최근에 먹통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아이폰 쪽에 들어가게 되면서 무료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으쌰으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챗GPT가 무료로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유료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것으로 예, 생각이 예. 되기 때문에 이제 챗GPT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둘이 협업을 좀 했습니다. 애플과 이제 오픈 AI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이폰도 실제로 보시게 되면 챗GPT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 조금 더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양쪽에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챗GPT 이거 사람 욕하니까 알아듣더만요. 아, 그게 이제 키우는 것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사투리로 물어보면 사투리로 이제 대답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좀 키우게 그러니까 자기 이제 계정을 네. 어떤 식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성장성이 어디로 나올지는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유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네. 유저에 따라 달라요. 예, 계속 이제 학습을 하니까 달라요. 점잖게 물어보면 점잖게 대답해주고 맞아요. 이제 조금 이제 거칠게 물어보면 거칠게 오.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 궁금한 거 있을 때 좀 찾아보는데 네. 재밌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자료도 굉장히 많아서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하기 되게 좋습니다. 네. 아니 요즘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그런 얘기도 돌아요. 정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챗GPT만큼 쓸 수 있겠느냐. 뭐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챗GPT가 작성한 설교문을 따라가겠느냐. 뭐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요즘 참. 이제 이력서도 많이 쓰고 이력서도 그다음에 많이 이제 쓰고.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이용을 하는데 명문입니다. 되게 글이 되게 좋고요. 잘 읽혀가지고 저도 가끔 이제 써볼까 하는데 이제 매끄럽긴 매끄럽니다. 확실히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원활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 네. 경기 지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이번 주 이제 고용 지표 있잖아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나오고 또 ADP 민간 고용 있고 네. 또 서비스업 지표도 나오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내년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올해 같은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데이터가 수치가 좀 약할 겁니다. 약하다는 그래요? 이야기는 시장의 영향력이 좀 적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중요한 게 이제 8일 수요일 날 있을 이제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준이 과연 점도표 혹은 이제 올해 25년도에 금리 관련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 파급력이 꽤나 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몇 번을 할지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나 이제 뭐 제조업 지수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FOMC 위사록의 회의록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날 아마 변동성이 꽤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거 잘 보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CES 네. 이게 지금 내일부터인가요? 네, 이제 화요일 날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떤 키워드로 나올지도 이미 다 오픈이 되어 있고 네. 어떤 주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 이제 사전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로봇주나 이제 AI 섹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 이제 드론 쪽에 대해서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간의 종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오늘 드론주들이 지금 시간의 종가에서 많은 이제 매수 물량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드론주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오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 사전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고 양자 관련된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자주 나왔고 이제 거의 1000%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론에 유의할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세론 네. 팩트, 세론 뉴스. 네, 막상 이제- 이렇게 CES 2025가 개최되면은 그것 때문에 가기보다는 이미 많이 올랐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새롭지 않다라고 하면 새롭지 시장도 않다. 냉정하게 또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젠스낭 이제 기초 연설에서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부 지역적인 섹터, 조그만 섹터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나 포지션 오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섹터가 존재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많이 오른 종목 혹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 조금 없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을
나올 가능성까지 염두해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항상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나 봐요. 네, 매번 이제 거기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먹거리를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먹거리. 또 이제 정직한 것 같습니다. 한 1월, 11월, 12월쯤에 가서 25 관련주들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네.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올해 끝나게 되면 또 내년도 26년도 CES도 한번 봐야겠죠. 네. 먹거리를 던져준다. 젠슨왕 그 엔비디아 CEO 기조연설 이게 6년 만이라면서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또 기대감을 부풀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신규 그래픽 카드가 이제 시리즈 RTX 50 시리즈를 언급할 예정인데 저는 이제 요거는 조금 시장에 그렇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나 이제 개인적인 개인 PC에 쓰는 이제 GPU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영향성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블랙일 관련돼서 지금 매출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웰이요. 네, 원래 24년도 말 4분기, 3분기 정도부터 매출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3분기, 4분기 다 이연 매출이 좀 잡혀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차갑게 반응이 돌아와서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 부분들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25년도에 매출이 잡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AI GPU 루빈에 대한 코멘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네.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블랙의 다음에 무엇이냐에서 시장에서는 분명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미국도 세론도 세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젠슨왕 CEO가 기조 연설할 때 특별한 코멘트가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반도체 쪽은 또 음봉이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8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결정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관련주들, 기술주한테도 이제 뭔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전력 관련주들도 한참 뜨겁게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지난해. 네, 네. 지금 데이터 센터분을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뭐 구축한 대기업들도 네. 물론 빅테크들도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국내 쪽으로 조금 이제 이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전력 관련주나 이제 ESS 관련주들을 조금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먹는 전기 먹는 하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전력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국내 쪽으로도 이제 배선이나 혹은 이 전선 그다음에 이제 전화기 관련주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S 관련주들도 지난주에 또 금요일 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꽤나 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얼마나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거고 테슬라도 지금 이제 ESS 관련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국내 영향도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아까 그 CES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나 SK의 최태원 회장도 이번에 가시나요? 이제 최태원 회장만 일단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재용 회장은 그래요? 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네. 그렇다. 가서 뭐 이렇게 젠슨왕하고 이렇게 뭐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을 만나는 걸로 좀 만나는 알고 걸로 있는데 잡혀 있어요. 일단 네. 가서 이제 또 어깨 동무하고 이제 사진 한번 찍으면 또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협업이 계속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예. 있습니다. 지난해 또 이제 젠슨왕이 여러 가지 사인으로 이제 HBM 관련돼서 사인한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또 들썩들썩이었는데 또 이번에 25년도도 지금 HBM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견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AGC 쪽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또 한번 HBM을 좀 과하게 또 땡겨서 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부터 해서 반도체 쪽에 돈이 급하게 들어오는 이유도 지금 25년도에 AGC 시장까지 같이 겸업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뭐 오히려 피크아웃 논란을 피하고 오히려 더 연장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과 HBM4E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하이닉스가 오히려 HBM3와 3E를 독식을 했는데 내년 25년도 HBM4까지 같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가게 되면 또 한번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도 또 하단부에서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게 또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또 20만 원 초중반까지 충분히 주가 상승은 가능하니까
하니까 관련해서 반도체 라인을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 주가 이미 앞서서 하향 조정을 했고 지금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도 지금 하향 조정한 상황인데 또 다른 이슈로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또 편입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혹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일단 로봇에 예. 대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당연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 이제 도장을 꽉 찍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자회사를 편입을 함으로써 조금 이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로봇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사기 선뜻 쉽지 않습니다. 워낙 이제 수조의 시총을 갖고 있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현저히 작은데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도 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최근에 이제 M&A가 부족한 부분들에 있었는데 이 부분들 좀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9조를 버나 10조를 버나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주가를 올리려면은 내년에 혹은 이제 25년도에 얼마만큼의 매출을 보여주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9조나 버는 그런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전히 주가는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BM3E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가 우리 HBM3E는 완전히 포기를 했고 4부터는 기술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오히려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여전히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서 돈을 못 번다는 점, 혹은 이제 적자 폭이 얼마나 커진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지금 수요 관련된 문제가 지금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해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다라고 하면은 잠정실 쪽에서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증권사들 여러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도 순매수 물량이 잡혔나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시게 되면은 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양끌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게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엄청 큰 상황은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제 에이직 시장이 조금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HBM 피크아웃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이게 또 이제 국내 시장의 선순환을 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DDR4에서 DDR5로의 전환이 또 조금 더 가파르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그래도 아직 DDR5는 양산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모멘텀, 즉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국내에 대한 여러 가지 니즈들도 같이 동반이 되면서 여러 가지 동반 HBM과 AI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가 오랜만에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리면서 오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너무나 많이 샀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지속 가능한지 여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수도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장기 입형, 이제 장기 하락 이평선 또 근접했기 때문에 네.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이걸 돌파를 할지 혹은 이제 또 한번 갭상승했다 밀릴지 여부를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권가분들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작년 맞죠? 이게 확실히 이게 연초에 1월 1일 하루 쉬어갖고는 이게 해바뀐다는 느낌이 안 드나 봐. 이 설 연휴 한 3일은 그렇죠. 놀아줘야 쉬어줘야 이제 제대로 올해 내년 뭐 금년 작년이 이제 잡히는데 작년 연초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다가 후반에 많이 파는 게 뭐 이렇게 단가를 대충 보면은 외국인조차도 손절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데 김 대표도 그렇게 보세요? 아마 외국인들은 뭐 선물에서도 따로 이제 같이 환해지를 하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예. 포지션이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아마 손해를 보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실제로 이제 코스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 또 순매수로 잡히는데 네. 아마 이제 기술력에 대한 한계 혹은 이제 조금 이제 도태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외국계들의 해석이 뒤따르게 되면서 아마 좀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또 파운드리 매출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TSMC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기업들이 TSMC 거 대신에 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나노 파운드리 삼성전자 걸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러면 이건 좋은 소식인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강세장에 진입이 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좋은 기사로 좀 작용을 할 것 네. 같은데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단 TSMC가 이렇게
처럼 행동을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니즈 혹은 이제 파운드리에 대해서 기술력을 보여주게 되면 강자로 군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뭐 TSMC와 엔비디아가 둘이 좀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조금 이제 싸게 받고 싶은 게 엔비디아 입장인데 여전히 TSMC는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둘이 틀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HBM이나 여러 가지 파운드리 쪽에서 워낙 이 TSMC가 풀캡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도 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팩트를 이야기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수율 자체가 이런 수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업이익이 빠집니다. 왜요? 수율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수율이 20%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웨이퍼를 10장을 넣으면은 양품이 2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50% 이하가 되면은 손해가 나는 그런 구간들이 지속이 되면서 현재 영업이익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 잡히는지가 중요하게 되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강세장의 경우에는 이런 수주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코멘트가 주가의 상승 재료로 살 수가 있는데 또 하락장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영업이익이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책의 수준입니다. 최선책으로 가게 될 만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운드리 쪽에서 얼마만큼의 영업 적자를 축소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수율이 심각하냐면은 갤럭시 S25에서 수율이 너무나 안 나와서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씁니다. 즉 발열 이슈가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 원래 이제 같이 쓰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엑시노스도 쓰고 그다음에 램도 삼성전자 램을 썼는데 보시게 되면 S25부터는 수율이 안 잡혀서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비싼 가격에 사와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력이 좀 저하된 부분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술력에 대해서 경쟁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미국 쪽에 짚어볼 게 많긴 합니다만 동시효과 전에 막 조급증이 나서 궁금해서 아니 지난 금요일 날 진짜 헐헐 날았는데 우리 지수가 특히 2차 전지 뭐 신재생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뭐 잘 가던 이제 조선 요 방산 요쪽이 이제 주춤한 대신에 그동안 좀 눌렸고 소외됐던 쪽이 확 뛰었단 말이죠. 요거 이제 뭐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었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지수가 오를 때 네.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패시브 왜냐하면 자금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꽤 나왔어요. 네, 특히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대형주가 2차 전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 패시브 자금들이 조금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조선이나 이쪽은 아직은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유입될 만한 시가총액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수가 오를 때 어쩔 수 없이 오르게 되는 그런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안 좋습니다. 올라야 될 종목들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야 될 종목들이 수급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수 왜곡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뭐 3월에 지금 공매도 재개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2차 전지들은 지수가 올라도 아마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에 돈이 좀 더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 증시도 충분히 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 효과가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황은 바뀐 건 아닙니다만 뭐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좀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둔화가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서 이제 대세 상승으로 진입을 하냐 이런 그런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지수에 약간의 왜곡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삼성 이제 돈이 빠져야 될 곳에서 덜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야 될 쪽에서 덜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지수가 중간중간에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아마 이게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패시브 수급들이 들어갈 때 같이 먹을 거는 이제 한정적인데 같이 나눠가지고 올라갈 때는 또 이제 성장을 못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공매도 예찬론자가 아니고 공매도는 당연히 이제 많이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인 건 썩다라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돼서 3월에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국내도 오를 주식은 좀 더 오르고 빠질 주식은 조금 더 빠르고 왜냐면 다 같이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3월 이후에 탄력적으로 지수가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2,457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710선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500원, SK하이닉스가 2.6%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86,7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 1.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6만 1,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94만 3,000원이고 현대차가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900원. 셀테리온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8만 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약세가 예상되고요. KB금융, 네이버가 각각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5,300원, 20만 2천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제인 오늘 0.3% 지금 호가에서는 하락이 예상되고요. 31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랐죠. 오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각각 1%에서 2% 추가 상승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11만 4,300원, 6만 2,100원이고요. HLB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7,300원. 레인보 로보틱스도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3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엔캠이 1.5% 상승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클래시스가 1% 오름세가 예상되고 호가는 5만 2,800원, 휴재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0.7%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지난 금요일 반등 흐름을 계속해서 또 이어가 줄 걸로 좀 기대가 되네요. 예, 그렇죠. 일단요 지금 이거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21선을 갖다가 확실하게 올라선 모습을 못 보이고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만 패턴은 좋고 지금 이 시장 사실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는 뉴스를 보나 뭐 지표를 보나 주변의 경기 상황을 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뭐 어지간한 데는 1층에 왜 그렇게 공실이 많죠, 진짜. 지금 네. 그렇죠. 야, 이 동네도 이래 싶을 때가 참 많았는데 다니다 보면은. 근데 그게 절묘한 게 또 시장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가 작년 말 이렇게 탄탄한 하반 경직성을 보일 줄, 연초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나올 줄은 잘 몰랐지만 이렇게 또 차트만 보고 있으면은 이 정도에서는 안 밀리는구나. 2380, 88, 2390 가면은 계속 탁탁 튀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9일 그때 저점은 이제 좀처럼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2470이 첫 고비인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정강 후약으로만 안 가면은 네. 연초 제법 뭐 이렇게 좋은 흐름 예상됩니다. 일단 외국인한테 달렸겠죠. 조금 덜 팔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개인분들. 그렇죠. 윗꼬리 달리는 거 싫고 네네. 운봉 싫고 뭔가 좀 양봉이면 좋겠고. 그러니까 예. 네, 시가보다는 종가가 높으면 좋겠고. 그게 기세가 좋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예. 네.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렇죠. 미국 얘기 더 해야 되나? 더 하셔도 되고. 예. 테슬라 좀 이렇게 네. 테슬라 좀 너무 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너무 호들갑이 심한 거 아닙니까 저? 이게 저 큰 종목이 말이에요. 아니 그 가운데 또 보니까 그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서 사이버 트럭 폭발. 네. 이건 또 보니까 뭐 개인정보 보호 그 논란이 나오는 게 그 테슬라 측에서 바로 그 소유주 네. 정보를 뭐 넘겼다 조사 당국에 넘겼다 해가지고 또 이것도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네, 잘 막았다고 이제 생각보다 덜 부셔졌다라고 이야기가 예. 많이 나와서 안전하다라고 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게 되면서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도 인도량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조금 많이 빠졌는데 지금 테슬라 관련돼서 주가 상승이 견인했던 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인도량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차차 나아질 거고 이제 FSD 관련돼서 즉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같이 나오게 되면서 오른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반등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1배수, 1배수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뭐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또 이제 테슬라 2배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한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또 이제 막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2배 하시는 분들은 16%가 오른 겁니다. 저 큰 게. 그렇기 때문에 짜릿짜릿하겠습니다. 네,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등락폭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있는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거의 2배수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물론 당연히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테슬라의 현재 영업이익 자체나 혹은 이제 매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ESS나 별도 매출이 많이 잡히지 전기차 관련된 매출은 조금 이제 슬슬 둔화가 되는 부분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차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지난주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이제 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차량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양산을 할 수 있는 몇 개의 기업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이 현대차와 기아,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하게 되면 결국에 전기차 시장을 독식하게 되는 그런 구조까지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현대차는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한참 이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잖아요. 네. 어떨까요? 이거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너무나 싸다라고 생각이 지금. 됩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들이 뭐냐라고 전 질문을 받게 되면은 그냥 많고 망설임 없이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너무나 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제로 영업이익 자체가 테슬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대차와 기아 물론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만 이미 금리가 높았었던 부분들을 너무나 슬기롭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또 금리가 인하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업체 중에 테슬라만큼 혹은 테슬라보다 더 점유율이 급격히 높여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내연 기관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잘 팔리고 있고 전기차 점유율도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대처를 잘하고 있고 양산 모델에 대해서도 즉 얼만큼 저렴하게 차를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점에 중국 전기차인 BYD를 제외하고는 테슬라 혹은 이제 내연 쪽이나 하이브리드 쪽은 현대차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충분히 내년도 25년도까지 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주주 환원책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EPS가 놀파갈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이 됐다. 그래서 너무나 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현대차, 기아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테슬라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파는 회사가 이제 아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네. 있죠. ESS도 많이 팔고 네. 있는데 뭐 분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만약에 대기업 밑에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는데 만약에 뭐 스페이스 X나 뭐 뉴럴링크 같은 기업들을 조금 포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 테슬라 밑에 지분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지분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네. 별도로 보시면 좋을 거고 물론 에너지 기업으로의 성장까지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기차 판매량 가지고는 밸류 측정을 하는 거는 그러게요. 조금 불합리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떤 근데, 차트를 보시나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저는 설명드리면서 현대차 주가 차트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 이렇게 막 변환시킬 때마다 느낌이 막 다르네요. 월간 보고 있으면 좀 아슬아슬하고. 네, 이게 또 그래도 바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기서 더 밀릴 자리는 아니다. 요 밑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드리게 되면서 또 이제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주가 상승을 이제 이전만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재미는 지금 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요. 어찌됐건 그 CES에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화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뭐 뉴욕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엄청 많아요. 뭐 아이온큐, 뭐 리게팅 컴퓨팅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 시스크도 있고, 아니 뭐 퀀텀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아무튼 뭐가 아이온큐 말씀드렸고 마이크로 클라우드 홀로그램 이런 종목들도 있고 굉장히 파생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실질적으로 연관 있는 종목이 없다라는 분석도 많아서요. 네, 아마 지금 특징주나 테마주 정도로만 지금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아마 기술력도 SK텔레콤이나 이제 KCS와의 합작을 제외하고는 네. 그냥 이제 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정도로 좀 테마성 이슈로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양자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에 대한 허구성이 예전부터는 제기가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해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의심보다는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줄지가 좀 중요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그래도 기술력에 대한 허구는 네. 없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테마성 이슈로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6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많이 올랐고 모처럼 외국인이 또 현선물 매수해주는 모습이었고 뉴욕 증시도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또다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 오늘장 사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쪽에서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대형줄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럼 오늘은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47% 올라갑니다. 2,453포인트고 코스닥도 0.3% 상승 중이죠. 707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 올라갑니다. 54,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 넘게 상승합니다. 지금 186,900원.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 356,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942,000원. 현대차가 0.47% 하락하면서 212,200원이고요. 기아는 보합 출발 보여줍니다. 셀트리온 강보합으로 181,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4% 올라가고요. KB금융 1.4%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됩니다. 2% 올라가면서 85,600원, 네이버도 0.7%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 금요일 6% 넘게 올랐는데 오늘은 1.5% 지금 하락합니다. 31만 3,500원. 에코프로비엠 0.5% 올라가고요. HLB도 1% 상승합니다. 76,300원. 에코프로 1% 오름세로 61,4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23만 3,5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0.39% 하락 중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 중입니다. 11만 9,300원. 클래시스 0.3% 올라가고 휴젤은 좀 떨어집니다. 리노공업이 2%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21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HBM 관련주 PSK홀딩스가 7% 넘게 올라가고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다시 한번 6% 강세를 보여줍니다. 99,000원. 그리고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5.2% 상승 중이고 테크윙도 4.2%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죠. 제우스 3% 상승 중입니다. 제너셈, STI, DI 다 올라가네요. 오늘 반도체 쪽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론 관련주들도 다시 움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드론주들이 움직임 좋았는데 오늘 제이시언 시스템이 15% 급등합니다. 6,530원. 에이럭스가 지금 13% 올라갑니다. 15,000원을 넘기고 있고요. 지금 네온테크가 10.5% 급등하면서 3,395원, 코콤도 3.8% 올라가고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4% 이상 올라갑니다. 15,240원. 그밖에 딥마인드 3%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드론 관련주들 움직임도 좋습니다. 양자 쪽도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에서 아이온큐가 다시 한번 또 10% 급등을 해줬거든요.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가 아이온 동전주죠. 아이온 플러스가 17% 급등하고 아톤 솔리드가 9%에서 5.9% 강세고 ICTK 코위버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오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요즘 또 그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뭐 관련된 종목들이 보니까 경남제약,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메가이시에스, 수젠텍, 위더스제약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옹기 자체가 뭐 관련 종목으로 크게 확산되기보다는 일부 종목으로 좀 쏠려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현재 583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4억 원, 130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39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3억 원, 84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1원 60전 상승한 1,47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저 환율 하니까 소장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위안화. 위안화? 네. 네. 그 달러 위안이 네. 지금 7.3을 넘어섰단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결국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에 잘 버티더니 네. 결국 열렸네요. 열리면서 이게 그렇다면은 이제 점점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그러니까요. 중국도 관세에 좀 대응을 하나의 하겠다. 대응하는 그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우 진짜 지난 주말에 엄청 뛰었구나 갑자기. 네,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서 생각했어요. 반면에 그래도 우리는 그냥 고만고만하네요. 전일 대비 한 2원 30전 정도, 네. 1,470원. 국채 선물이 또 왜 이렇게 반배 이상 빠지지? 10년물. 그러니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이 형편에 연초에 조금 안 빠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다행이고. 그렇죠. 이걸 갖다가 무슨 뭐 테마주처럼 지수가 뭐 매일 뭐 연초에 뭐 1%, 2% 오르기를 기대한다는 자체도 이상한 거고. 마이너스로는 안 끝나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차근차근 가야죠. 무슨 뭐 한나라의 지수란 게 테슬라처럼 움직였어야 돼. 이 말이 이상한데. 테슬라가 민주시처럼 돼버리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관심 하도 갖고 이제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출렁출렁하다 맞아요. 보니까. 예. 지금 무슨 저기 김지만 대표님.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 소위 말하는 주도주는 없는 거죠 아직은. 오늘은 재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재료가 너무- 지난주 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뭐 드론도 올랐고요. 드론도 올랐고. 로봇도 엄청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양자 쪽도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 감기 환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최근에 제 지인도 이제 감기 걸렸는데 가니까 병원에 대기자가 너무나 많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감기약까지 오늘 이제 테마 이슈가 너무나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좀 분산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한 10시쯤에 빠질 테마가 빠지고 또 돈 들어갈 테마가 또 돈이 들어가게 되면서 섹터별로 상한가가 조금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당일 주도주라고 저는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워무나 여러 군데 여러 테마가 같이 올랐다. 근데 이게 한 9시 반에서 10시쯤 되게 되면은 빠질 테마는 윗꼬리 남기면서 빠지고 힘을 받을 테마가 오늘 이제 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추우니까 또 감기 테마도 충분히 좀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외신계 기사 혹은 이제 국내 기사가 어떤 이제 뉘앙스로 나오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도 섹터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고만고만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형국이고 또 의외로 또 화장품주들이 이제 지난주에 마녀공장이 좀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K뷰티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꽤나 또 세게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돈이 분산될 수 있는 만한 시초가기 때문에 한 30분까지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일단 개인 매수세가 조금 붙긴 합니다만 개인 매수세가 붙었을 때 지수가 그래도 이제 양봉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외국인들이 바톤 터치를 받게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이 정도에서 저는 지금 장 마감에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여기서 폐장하면 좋겠다. 네. 여기서 폐장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3시 반까지 계속 장 열려 있다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하죠? 네, 이게 윗꼬리가 매번 남았으니까 이게 불안하죠. 이제 매번 당했어. 그다음에 뭐 미국이 좋다라고 해서 국내가 또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제 하면서 이제 아까 21선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스닥이 오늘 21선, 61선을 돌파를 해서 조금 이제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는 코스닥이 더 좋아요. 네, 이제 예. 이 룸으로 보면 코스피가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상승이 열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코스닥이 위로 그래도 한 10%는 열려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또 생각보다 또 금방 회복을 하는 게 상황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또 좋다라는 거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매수세가 동반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대로만 가준다면은 코스피는 2,500까지는 그래도 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고 일단 그러고 나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코스닥도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책대로 간다면은 하다못해 이게 740원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 참. 아니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긴 합니다만 참 두 종목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는 양상이거든요. 네. 어떨까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뭔가 구분해서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 뭐 이전부터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떨까요? 저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셀 거고요. 삼성전자는 뭐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올라가기는 조금 제한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보여주는 HBM에서 선도 시장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최근에 들리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HBM 시장이 과포화가 되어 있는데 원하는 기업들은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뭐 브로드컴도 관련돼서 이제 에이직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 있는 HBM을 엔비디아가 다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엔비디아에서는 시장 독점성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HBM까지 우리가 먼저 주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순수하게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 세 군데 업체 중에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만약에 집중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이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도입화가 되면 주가가 아마 이번 주에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희비가 좀 갈릴 겁니다. 수요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나 혹은 이제 HBM 관련된 별도 코멘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날은 삼성전자가 빠지지만 하이닉스는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조금 기술력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나눠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삼성전자는 그 예전에 제가 정확히 어떤 출연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식한테 적금식으로 계속 이렇게 적립식으로 사주고 있다고 한 출연자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분 그럼 SK하이닉스로 갈아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녀분한테 주면은 되게 좀 길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손해를 볼 자리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반도체 시장은 그래요? 바뀔지 모르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매출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사기에는 삼성전자가 좋지만 지금 이제 내일 뭐 오를 거냐, 뭐가 더 주가 시장에서 나를 좀 흥분시키느냐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 대상으로는 삼성전자가 매력적인 주가고요. 하이닉스는 지금과 내일 당장 이번 주에 얼마만큼 오를지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눈은 뜨고 하셔야지. 이 매수 눌러야 되는데 눈 감고 하다가 매도 누르면 어떡해요. 야, 그리고 지금 우리 김진만 대표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 지금 자꾸 오늘 뭐 굿모닝 마켓에서도 정리도 하고 했습니다만 연준 관계자들이 자꾸 발언이 작년하고 또 달라요. 뭐 인플레가 껄쩍지근하다는 둥, 꼭 금리를 뭐 더 내려야 되느냐는 둥,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따라 이제 바톤을 이어받다시피 하면서 조금씩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 저는 계속해서 이거 저같이 이제 좀 뭡니까 이게 결국은 큰 물줄기를 바꾸는 거는 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지난 12월 18일 날 있었던 12월 FMC 때 그때 나스닥이 마이너스 3포인트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뭐 반등 나오고 또 밀리고 해서 또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은 나스닥 2만 포인트, S&P 500 6천 포인트 위로 조금 더 올라가줘야 이제 FMC 충격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결국 뭐 미국 장은 굉장히 고점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버블론을 갖다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는 들어갈 만하다. 아니면 조금 뭐 한번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네. 페니스탁이라고 그러죠. 1불 미만에 있는 주식들이 뭐 이제 몇십 %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로 치면 동전주. 네, 그렇죠. 동전주들이 네. 좀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강세장의 마지막 때 이렇게 좀 페니스탁들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는 많습니다. 지금 이 순수하게 빅테크들이 성장성을 매번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만큼 이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 개수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미국 시장은 또 계속적으로 빠지는 종목들은 빠지고 오르는 종목과 오르고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매번 그랬듯이 조심은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충격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일단 1월 22일 날 그런 포인트들이 좀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국 기준으로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원래는 뭐 이제 회초리를 3대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2대 맞으면 또 오르게 되는 거고요. 6대 맞으면 또 떨어지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준도 그렇고 지금 섣불리 예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했다가 완전 망신을 당했습니다. 거의 1년간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졌던 이유가 이제 연준이 그런 예측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렇게 예측에 대해서 섣부르게 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시장에 보고서 예. 판단하겠다고 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잡이 자체는 안 되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20일 날 여러 가지 관세 정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명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전후로에서 한 번 정도의 충격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이전까지 지수가 좀 오르게 되면은 분명히 현금 확보는 매우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딱 진짜 2주 남았네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양대지수 2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1% 오르면서 2,450선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0.77% 추가 상승합니다. 현재 71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의 매수세가 좀 부재합니다. 외국인이 716억 원 매도 5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오늘은 55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17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5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04억 원 순매도, 더불어서 기관 역시도 110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개인만 80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 전자장비와 기기를 필두로 화장품과 전기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출판과 생물공학, 게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드론주가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무인 항공기 드론 시장이 지배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기술 규제 검토에 착수하자 2거래일 연속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드론주 내에서는 제이시언 시스템이 12.7%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6,380원이고요. 에이럭스도 1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940원. 그밖에 네온테크가 5.3%,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딥마인드 3%대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 역시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에서 양자 컴퓨팅 부문이 신설되면서 양자 암호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가 상한가 경신했고요. 아인 플러스 역시도 상한가입니다. 1,940원.
아톤이 14.7% 급등하면서 9,17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솔리드가 7.73%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7,390원. 그밖에 ICT-K 역시도 지금 20% 가까운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 12,06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오르는 등 미증시에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았던 데 따른 건데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내에서는 PSK홀딩스가 계속해서 상승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47,550원이고요. 이오테크닉스 5.75% 올라갑니다. 1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QRT입니다. 4.7% 강세, 거래가 13,180원이고요. 한미반도체가 5%대 오름세 보여줍니다. 98,100원. 그밖에 SDI가 3.8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카 관련주 역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CES 관련 테마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쉬는 사이에 테슬라가 8% 급등한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올해 신차 출시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등의 사업으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낙관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스마트카 관련주 중에서는 IA가 6.3% 상승하고요. LG이노텍 오늘 3.62% 강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6만 6,100원입니다. DB하이텍이 2.57%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3만 3,900원이고요. 그밖에 모트렉스가 1.49%, MDS테크가 2%대 강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매수세가 부재한 상황인데 개인들의 힘으로 상승세 계속 이어질지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실스크입니다. 2025년은 양자 컴퓨터의 해가 될 것 같은데요.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팅이 새로운 테마로 신설되면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학개미의 픽도 이제 양자 컴퓨터로 넘어간 듯한데요. 아이온큐 리게티에 이어 실스크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스크는 12월 들어서까지 상장 폐지 위기에도 몰렸으나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2,100% 폭등했는데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학개미가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런 만큼 주가 변동성이 커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4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같은 방향으로 3배 따르는 엑소엑셀입니다. 산타랠리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길을 펴지 못했는데요. 작년 기술주를 중심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높이 올린 만큼 연말 결산을 앞두고 이익 실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서학개미도 저가 매수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장에서 MS의 대규모 투자 발표로 기술주가 탄력을 받으면서 반도체 지수도 3% 가까이 올랐는데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는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TSLL, 그리고 테슬라가 1위에 올랐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해도 서학개미의 첫사랑은 여전히 테슬라인데요. 둘 모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6일부터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테슬라의 연간 차량 인도량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월가에선 테슬라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데요. 테슬라가 올해 신차 출시와 자율주행, 또 AI와 로봇 등의 사업으로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가에서 주목하는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에 대해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업그레이드 수요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애플은 현재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고 확대하면서 AI 기능을 확대하고 있죠. 이것이 아이폰의 전망을 낙관하는 배경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층에서 AI 사용 혁명이 다가오면서 2025년에 애플의 실적 성장세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인데요.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300에서 $3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입니다. CES 2025가 곧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가 이를 기점으로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생산과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블랙웰 외에도 차세대 AI 가속 장치가 될 루빈에 대한 정보 등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로봇 경쟁에도 참전하죠. 올해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인 젠슨 토르를 출시하는데 이 역시도 엔비디아의 상승 촉매제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저조한 4분기 인도량이 원인이었는데요. 유럽과 중국의 판매 압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발표한 4분기 인도량이 꽤 많은 편이라면서 오히려 주가 하락이 매수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25년 인도량 증가율을 최대 30%로 가속시킬 테슬라의 능력에 강한 확신을 보였는데요. 이에 목표 주가 $515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월가에서 낙관론을 보이면서 테슬라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을 8% 반등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주목받았던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전력기기입니다. 미국의 노후된 전력망 교체 수요 및 AI 시대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네,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동향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남인식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야, 진짜 이 뭡니까 이거 전력 쪽, 전선 쪽 대단했는데요. 그죠. 거의 뭐 현대일렉트릭 뭐 바닥 대비해가지고 한 2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한 2년 동안. 네. 그 20배를 다 먹은 사람이야 드물겠죠. 아주 드문데 아주 드문데 계신가요? 몇 분, 한 2분 정도 봤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그분들은 사실 미래를 엄청나게 뭐 지금 뭐 인공지능 수혜 이런 거를 내다보기보다는 분기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네. 조금 파고드니까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한 2년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한 20배 가까이 이제 다 먹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 지금 이게 이제 그 엄청난 한번 시세가 났던 그 배경이 미국의 이제 노후 전력망 교체. 진짜 미국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인프라 보면은 동네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지하철 그리고 진짜 그렇죠. 전봇대마다 전선 나무죠. 쭉쭉 쳐져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기가 찬데 이건 이제 교체해야 될 것 같고 또 AI 시대가 도래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 인프라 확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네. 그게 이제 배경이었고. 네. 그럼 우리 나영권님 보시기에 요 슈퍼사이클 가능합니까? 그래서 올해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25년 네.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네.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데 뭐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변압기를 사고 있는 주체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이거든요. 네. 전력 유틸리티 회사들이 있겠죠. 근데 그네들의 주가를 보면은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뭐 탈렌 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배경은 미국이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전력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고 전력 판매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캐펙스인데 이네들 회사가 전력이 부족하니까 발전소 그리고 송배 전망을 가파르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펙스 투자가 집행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AI로 인한 미국 전력 수요 전망치인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아직 인공지능으로 인한 수혜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들 업체들의 수주 잔고라던가 매출액에서 AI로 인한 직접적인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먼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혜는 언제쯤 될 거냐라고 많이 질문을 받는데 네. 빠르면 한 2026년
그러니까 내년이겠죠. 아니면은 2027년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이 대부분 한 2028년부터 갑작스럽게 캐펙스가 올라가는데 이게 신규 데이터 센터 가동 시점에 맞춰가지고 2028년에 캐펙스가 투자가 되거든요. 변압기라던가 전력기기는 조금 더 빠르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26년이나 27년부터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나영건님, 네, 이거 좀 나오신 김에 전문가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저 자료에 네, 단위가 테라와트시라고 나오네요. 네. 저거 사실 감이 안 잡히거든요. 제가 소시적에 네. 처음 이제 서울역 앞에 딱 내렸더니만 그 당시 대우 빌딩이 네. 정말 압도하더라고요. 촌놈 눈에는. 네. 뭐 저런 건물이 있어 싶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네. 저 빌딩에서 쓰는 전력이 그 김천시가 쓰는 정도라 하더라고요. 하루에 전력 소모량이. 네. 그 소리에 오 싶었는데 네. 테라와트시 예를 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한국의 인력 전력 소비량이 얼마나 되냐. 한국 전력이 1년에 전력 판매량이 한전이? 얼마나 되냐라고 네. 하면 한 450테라와트 아워에서 500테라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아마 미국이 한 400테라와트 아워를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쓴다고 하다 보니까 굉장한 양인 거죠. 한국도 그러네요. 제조업 강국인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 전력 1년 사용량이 한 4,000테라와트 아워 정도가 됩니다. 4천. 네, 한국의 한 10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고서 이제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AI 산업에서 이런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 없다 보니까 한참 그 원전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됐고 또 이 원전 자체는 워낙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소형 모듈 원전 SMR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SMR이 조금 시들한가 싶었더니 다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원자력이라는 게 이제 좀 정치적인 불안성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니까요. 최근에 국내는 좀 정치적 혼란기에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놓고 보면은 뭐 여전히 SMR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요. 관심도가 높은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원자력들 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SMR을 건설하겠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작년에 3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 게 1979년에 이 3마일 섬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셧다운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겠다라는 거는 빅테크 업체들이 얼마나 전력 구하기가 어려운지를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이 3마일 섬 원전을 가동을 하는 거고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유틸리티 회사한테 전력 구매를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네. 직접 이제 뭐 원전 네, 네. 뭐 기술자들을 파견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4시간 동안 전력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예. 중요한 거는 저렴하게 대량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에너지원에서 이제 원자력이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코인 채굴 하면서 전기 잡아먹는 하마라더니 이제 그 소리는 또 잘 안 나와요, 이제. 캘 만큼 캤나 이제? 대세가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코인보다는 좀 그렇다. 인공지능 쪽이 네. 아무래도 좀 뉴스플로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SMR 개발 사업 전망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SMR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투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오클로 이런 기업들은 기술 개발 업체들이에요. 네. 제조업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이오테크랑 비슷합니다. 앞으로 미래 청사진들은 쭉 나와 있는데 정작 아직 개발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 SMR 투자 난이도가 높다. 왜냐하면은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등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빠른 업체가 SMR 업체가 뉴스케일 파워인데 2029년에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실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저 자료 화면에 보니까
옛날에는 저런 걸 당연시 여겼는데 저 굴뚝에서 저런 것만 나오니까 끔찍하네요. 근데 저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네. 뭔가 그 석탄이라던가 그런 매연이 아니라 사실 네. 저게 물입니다. 물이에요? 네, 냉각을 시키면서 쭉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대신 이제 한번 유출되면 이제 방사성 원소 그렇지. 유출 그게 큰 거죠. 네,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환경 이슈가 가장 크죠. 오히려 원전은 환경 이슈에서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전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도 원전을 선택하는 게 어쨌건 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다른 뭐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는 강점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공부할 게 뭐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뭐야? 이 전력기기 업체들의 미래 먹거리, 시장 게임 체인저 이거 읽기도 어렵네. 초고압 직류 송전, 네. HVDC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단어를 쪼개가지고 생각하면은 네. 조금 이해하기가 네, 편할 네. 것 같아요. 네. 쪼개면 이제 고압 그리고 고압. 직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송전이나 뭐 초 이런 거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고압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전압이 높으면 뭐가 좋냐? 송전 과정에서 전류 손실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수압이 높으면 물을 더 많이 쭉 보낼 수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호스 여기 앞에다 대고서 그렇죠. 수압 높으면 그렇죠. 더 멀리 간 것처럼 그거를 생각하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압 직류 송전을 하는 거는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전류 손실을 줄이는 거고 직류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다들 다 교류입니다. 옛날 에디슨과 테슬라가 이제 경합을 하다가 교류로 이제 됐는데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이제 회전체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다 교류인데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가지고 송전을 하겠다라는 게 HVDC인 거죠. 그래서 HVDC 장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km 이상인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첨탑 설치를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교류 송전 같은 경우는 좀 첨탑을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해야 되는데 직류 송전은 이렇게 첨탑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장점인데 단점은 변환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변환소. 네, 교류를 직류로. 변전소가 아니라 변환소.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가 많이 건설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HVDC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게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도시에서 많이 멀리 떨어져서 건설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설치가 되고 거기서 이제 발전이 되고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HVDC가 그래서 이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LS 그룹이 좀 HVDC 개발 및 시공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랑 육지랑 연결하는 전력선이 3개가 있는데 예. 이거를 다 LS 그룹이랑 해외 합작해가지고 같이 개발 시공을 했습니다. 그 우리 변전소는 아주 익숙한데 그거는 이제 그 뭡니까 이게 고압선으로 쭉 왔던 걸 변환소라는 게 이제 교류 전력을 직류로 바꾸고 직류로 쏜 거를 다시 또 받는 데에서는 또 교류로 가정에서는 또 바꿔줘야 교류를 됩니다. 해야 되니까 변환소고 변전소는 그냥 전압만 떨어뜨리는 게 변전소인가? 맞습니다. 맞아요? 전압을 올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내리거나 게 변전소. 여기는 변환소. 근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을 쓸 정도가 되나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제 조금 패스트 팔로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네. LS 그룹이 그나마 좀 빠르긴 한데 이것도 독자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예. 뭐 ABB라든가 GE 이런 회사들과 합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HD 현대 일렉트릭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 3분기까지 역대급 실적 기록했고 이미 2013년 영업이익을 지금 뛰어넘었다고 하던데 또 이게 보니까 업계 최초로 10억 불 수출탑도 수상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HD 현대일렉트릭 성과급이 블라인드에서 많이 이제 그래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아. 과장급이 한 3천만 원 뭐 받는다.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만큼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좋다라는 건데요. 24년 지금 1년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한 7,100억 원입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2022년에 1,300억이었는데 가파르게 성장을 한 거죠. 네. 올해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보통 제조업이 아무리 잘 나와도 한 5에서 8%거든요. 엄청난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도 한 2011년부터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환율이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환 차익이 많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가파르게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주가 흐름이 전혀 이렇게 두 개가 다른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네. 그냥 계속 그거고 추세 이탈 없이 예, 쭉쭉 추세 이탈 갔죠. 쭉쭉 왔고 어우 설명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여기서 막 들어가려니까 좀 후달거리긴 하네요. 근데 이거 LS는 왜 이렇게 그림이 다르죠? 아, LS 일렉트릭은? 현대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의 차이점이 네. 현일렉은 송전 쪽에 있다. 네. LS 일렉트릭은 배전 쪽에 있다라는 건데 조금 사이클이 왔었을 때 더 강력하게 수혜를 보는 게 송전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비즈니스는 조선업이랑 비슷해가지고 수주 산업이거든요. 네. 쇼티지가 터졌을 때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반면에 LS 일렉트릭은 배전 쪽이다 보니까 실적 안정성은 있지만 이렇게 쇼티지가 터졌을 때 조금 그 점프하는 폭은 약간 낮은 거죠. 그래서 약간 주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LS 일렉트릭은 뭐 안 좋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약점이 있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미국에 직접 납품을 한다기보다는 미국에 진출한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진출한 현대, SK, 뭐 삼성 이런 데들 껴가지고 전력기기들을 납품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약점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2025년부터는 미국 내 유통망 확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리점 계약들을 거의 다 체결한 상황입니다. 자체적인 판로가 열리게 되면은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생기다 보니까 수혜를 더 강력하게 볼 수 있을 거다. 지난번 주가 흐름과는 LS 일렉트릭이 좀 다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도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효성중공업 최근에 좀 건설 사업 부분 리스크가 있긴 했는데 네. 앞서 저희 설명 들었던 그 HDBC 초고압 직류 송전 네. 이걸 전력기기 적용하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좀 양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떨까요? 주가 측면에서 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효성중공업도 참 경쟁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네. 현대일렉트릭만큼이나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사실 주가 관점에서는 이제 건설 사업부가 좀 껴있다 보니까 사실 선호도는 조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랑 PER이든 PBR이든 이렇게 잣대를 놓고서 좀 효성중공업이 많이 디스카운트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사고 다시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다시 팔고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저는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기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일진전기도 한번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뭐 설비 투자도 추진하고 뭐 한다던데 일진전기도 한번 짚어주시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전력기기 업체들을 커버를 네. 하고 있는데 가장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는 게 일진전기입니다. 그럼 일진전기를 왜 탑픽으로 제시를 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사이클이 좀 중반부를 넘어온 상황이에요. 확장되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뭐 초여름은 아니고 중간, 조금 늦여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연차로 보면은 22년부터 시작된 사이클이 22, 23, 24, 25년 이제 4년 차에 넘어섰고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증설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좀 중반부로 넘어온 상황에서는 대장주 또는 1등 기업이 아니라 후발주자 업체들 또는 2등 기업들한테 주목을 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의 전력기기 사업부는 수주 잔고가 다 쌓여 있어요. 3년치, 4년치, 5년치 쌓여져 있는데 여기서 더 주문을 받고 수주 잔고를 쌓기에는 사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높거든요. 3년 뒤, 4년 뒤에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더 수주를 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 후발주자인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수주 잔고를 더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일진전기를 좀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강점으로는 이제 캐펙스 투자가 가장 빠릅니다. 신공장 투자 결정을 빠르게 내렸는데요. 지금 이미 작년 10월에 홍성 신공장 준공을 마무리했고 그 준공된 게 이제 실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 더 증가를 하는데
원래 일진전기 1년 매출액이 한 1.3조 원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4천억이 더 붙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수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증설 투자 결정을 빠르게 내렸고 올해부터는 이 수주 잔고 받아놨던 것들을 손익계산서에 인식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급 측면에서도 주식을 더 사줄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외국인 지분 같은 경우에도 현대일렉트릭에 비하면은 훨씬 낮은 상황이고 ETF 수급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더멘털 측면, 사이클 측면에서나 기업 펀더멘털 측면에서나 수급 측면에서나 여전히 저는 뭐 일진전기 주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벌써 10배보다 훨씬 넘어버렸네. 일진전기. 열 몇 배 올라버렸는데 단기간에 네. 이 3만 원에서 몇 차례 막혔는데 그거 말고도 왜 전기차 들어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뭐 계양전기, 무슨 저는 뭐 가온전선, 뭐 네. 그 LS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커버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기기가 좋으면은 전선 쪽도 글쎄. 사이클 네, 후반부에 네, 가면 네. 좋을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탈리아라던가 프랑스, 유럽 쪽에 있는 프리스미안 같은 경우에는 전선 업체인데 네. 이 회사도 실적이 참 좋아요. 주가도 예. 좋고. 근데 한국의 전선 업체들이 보면은 아직은 좀 저마진 전선 쪽 이제 구리를 녹여가지고 사실 원자재 사업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선 쪽 투자하려면은 좀 해외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선 쪽은. 네. 근데 우리 남희식 연구원님 설명 듣고 하다 보면 실적 개선도 보이고 투자도 하고 있고 기업들이 네. 또 내러티브도 아주 좋고 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이미 너무 올라버렸네. 그게 예, 참 주가가. 아쉽죠. 예. 근데 사이클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추세에 올라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네.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뭐 조금 겁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예. 추세에 올라타고 선행 지표들을 좀 앞에 보면서 꺾이기 전에 좀 미리 내려가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선행 지표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들 캐펙스인데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들이 갑자기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사이클은 좀 추세에 올라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기존 주주들이나 앞으로 이쪽으로 유방하게 보시는 분들 네. 미국 어떤 종목을 갖다 이렇게 매일 체크해 나갈까요? 대표적인 종목이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가장 넥스트? 대표적인 넥스트라 에너지. 넥스트에라 에너지인데 미국 플로리다에서 전력 유틸리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전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최근 이제 전력 상황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를 어허. 받을 수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을 캐펙스 추이를 보면은 이 전력기기 업황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확실히 좀 코스닥이 힘이 좋긴 합니다. 다만 코스닥이. 수급적으로 아쉬운 거는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를 나타낸다는 건 좀 아쉽네요. 그러네요. 예. 뭐 니케이도 약한데도 중국장은 또 아직 안 열려봤습니다만 네. 아까 김진만 대표가 했던 말 오늘 여기서 그냥 장 마감했으면 좋겠네요. 못 들어서 아니면 더 올라오면 좋겠고요. 그러면 더 좋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